안녕하세요, 공포로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면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바로 잠재의식, 무의식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원 멘토 공포로입니다. 조디 스펜스 박사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자라지만은 우리 안에는 정말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희 내면의 거대한 힘, 그거는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뭐 수리남에서 황정민이 치는 영적인 대사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가끔 제 스스로가 뭔가 이상한 종교를 설파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많은 체면 관련한, 무의식 관련한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지 스펜스 박사, 과학자답게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요. 우선 한 사람의 몸속 혈관 속에는 길이가 지구 반 바퀴,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정도로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3%밖에 되지 않은 이 혈관이 많이, 그리고 1초 동안 300만 개의 적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1초 만에 300만 개의 적혈구가 그 자리를 항상 맴돌고 있는데요. 채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우리가 책을 읽는데 매 초마다 우리의 몸의 세포들, 뇌세포들이 하나하나에서 10만 번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10만 번의 그 화학적 반응이라고 하면 엄청난, 무의식에 엄청난 힘이 있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정자와 난자라는 정확히 딱 2개의 세포가 결합해서 100조 개의 세포들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즉 디스펜스 박사가 말하는 건 간단한 계산조차도 틀리고 5분 전에 있었던 일도 까먹는 게 우리에게 이런 반응들을 조종할 수 있는 무의식에 엄청 큰 힘이 있다. 우리 안에는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일이 모든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아마 오래 못 살 겁니다. 저희가 생각이 삶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각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에 영향을 미치는 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말로써 혹은 물질계로서 사고 난다. 사고계, 언어계, 물질계.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몸이 느끼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대감에 차서 즐거울 때는 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반대로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는 펩티드라는 그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요. 그 호르몬이요. 그 분비하고 우리는 생각은 그 즉시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자신감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별로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 생각하는 순간 뇌는 그 즉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전달을 하는데요. 그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몸에 자신감이 없다는 거 느낌을 받게 되면은 그 느낌은 다시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을 만들죠. 반면에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고리가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현실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자신감이 있다는 확신을, 신념을 계속 반복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만으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스스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반복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습관이랑 정말 비슷한 부분이에요. 습관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디스펜스 박사는 의식적으로 생각도 계속 반복하면은 그게 점차 무의식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긍정적인 생각도 무의식으로 반복하는 거고요. 밥 먹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저는 식사할 때 음식을 위에서 대장으로 혹은 소장으로 가라 명령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 처음에 초보 운전자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맨날 왔다 간 길로 왔다 갔다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식사를 하면 반복적으로 이뤄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이걸 습관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그분의 습관이 되고,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이 되고, 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자신감 없는 생각이 결국 자신감 없는 실행, 결과, 현실을 만든다. 나를 현실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고계, 언어계, 물질계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항상 자신감이 없는데 반대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멋있고, 나는 매력적이고, 나는 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습관화시키면은 온전히 익숙해진 상태와 온전히 현실화된 상태 같이 만들었다면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생각이 어느 정도 우리의 인간에 무섭게 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온다는 거. 왜냐면은 디스펜스 박사가 1995년도 신경생리학 페이지에 실린 한 연구 결과의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논문의 연구자들이 실험 대상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4개의 그룹은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고요. 그러게 5일 동안 피아노를 치는 피아노를 배우게 하는데 뇌의 활동 사진을 통해서 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요. 실제로 4개의 직군 해가지고요. 그 4개의 직군을 비교 평가하는데요. 1그룹은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한 손으로 치는 곡을 연습했고요. 2그룹은 아무런 악보, 지시사항 없이 매일 2시간씩 그냥 자기 마음대로 피아노를 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피아노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냥 1그룹의 곡을 배우고 외우는 과정, 관찰을 하면서 그냥 보기만 하고 생각하도록 하고 배우기만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은 매일 2시간씩 피아노 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기만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은요, 대조군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5일간 실험이 끝나고 뇌의 변화를 측정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랍게도 실제 피아노를 연습한 1그룹과 상상만으로 연습한 3그룹의 신경망이 놀랍도록 비슷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뇌의 활동 사진을 같은 모습으로 띄웠는데 그게 1그룹, 3그룹, 실제로 3그룹은 피아노를 치지도 않고 피아노를 곁에 두지도 않았는데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피아노를 쳤던 2그룹은 아무런 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행동의 반복 없이 어떤 거에서 반복 없이는 뇌의 회로를 자극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어떤 거를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생각도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결론이 있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조군인 4그룹은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결국 연구진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발달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육체적으로 노력과 정신적인 노력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생각하면서 노력한다는 것도 필요한 거죠. 사실 디스펜스 박사가 말하는 저런 실험에 저게 유일한 게 아니에요. 저희 결과는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가 많았습니다. 결국 연구진들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육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노력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정신적으로 열심히 운동하는 거에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제 나름대로 열변을 토해가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진짜거든요. 그런데 제 체감상 거의 90%의 사람들은 일단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이거 죽어도 절반 이상은 일단 잘 믿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5%인 사람들. 얼마 전에 제가 책 읽은 것 중에서 간다 마사로의 비상식적인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간다 마사노리 본인의 말이 따르면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연수입이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생각을 계속 현실화시키는 거, 생각을 지속한다는 거, 대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경향은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똑같은 경향을 받았다고 해요. 간다 마사노리도 저랑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최근에 사장학개론이라는 김승호 회장님이 목표 100번 쓰기라는 그런 철학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사람들이 이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고 그럼 잘 안 믿을까요? 그 말에 대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수많은 책들에서도 이미 많이 소개된 바예요. 몇 세기 전부터 사용해온 거고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다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재의식이라는 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나 몰래 조용히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가장 맞는 이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목표한 바를 잠잘 때 듣는 거랑 잠잘 때 안 듣는 거랑 저는 제 스스로가 알거든요. 잠잘 때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컨디션이 왕성한 거랑 잠잘 때 안 들었을 때 컨디션이 기운 빠지는 거랑 그런 차이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셨다고 하면은 한번 물어보면은 제가 보통 그 성공하신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믿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믿지 않았던 부분, 반복하면은 생각도 반복하면은 어느 정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물론 실행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뇌과학적인 조 디스펜자 박사인데요.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대략 이런 반응들이니까 오늘은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저의 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일단 조 디스펜스 박사는 말로만 떠드는 그런 부분이 과학자가 아니에요. 많은 실험이랑 많은 검증을 했고요. 20대에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척추가 전부 골절되는 불운한 사고를 당했던 전신마비가 됐던 과학자예요. 그런 일반적으로 20대에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불운한 경험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경험이죠. 당시 담당 의사로는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는데 그러니까 척추에 철심을 여러 군데 박는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은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조 디스펜스 박사는 이를 거부했어요. 실제로 권위자인 의사의 말을 거부하고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건 바뀌었던 탄생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사례고 실제 경험이에요. 그냥 조 디스펜스 박사는 본인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퇴원을 집으로 돌아가서 전신마비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누워만 있었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그 의지라는 걸 경험하기 쉽지 않잖아요. 누워서 계속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시각화를 한 거예요. 어떤 시각화요? 건강한 척추를 지니고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시각화하고 계속 상상하고 그리고 이 시각화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건강한 척추 사진 그리고 엑스레이 그런 부분을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주변에 많이 배치를 하면서 다시 시각화하고 그랬답니다. 시각화하고 실행하고 매일매일 명상을 통해서 자기 체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 디스펜스 박사는 그렇게 2달 만에 걸었습니다. 놀랍죠? 신기하죠? 이게 본인의 20년 전 이야기예요.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이 허리 통증, 허리 통증 같은 척추 병원 가면은 꼭 수술하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그 전문의들이 수술하고 하지만은 몸에 칼 대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통계상 80%가 넘는 미국인들이 등의 통증을 높인다고 하는데 조 디스펜스 박사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등이나 허리에 작은 통증 한번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생각은 육체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 사전적인 정의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낙하산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큰 배낭 같은 걸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요. 살았다고 하면은 당신은 기적이라고 했겠죠. 보통 한 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하라고 할 때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낙하산을 뛰어내린다고 하면 그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부르거나 혹은 신화로 만들기도 합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꿔버리는 시도를 하고 생각만으로 노력했다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거는 사회 통념상 그냥 기적이다. 맞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 종종 보이는데 비이성적이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반복하면은 현실화된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몇 년간 수감되었던 사람이 그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본인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고자 전쟁 전 지인들과 자주 갔던 골프클럽에 대한 부분을 골프 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용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갇혀 있잖아요. 수용소에서 누워서 매일 이 사람은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생각 속에는 정말 완벽하게 골프를 쳤다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상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자주 가던 골프장에 와서 코스도 정확히 다 기억을 했고
모든 코스도 완벽하게 공략해서 골프 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상상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상상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프로 소형소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 사람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지인들과 수년 만에 다시 그 골프클럽에 갔는데 그 골프클럽에 찾았다 갑니다. 놀랍게도 상상 속에 있었던 골프클럽 비슷한 모습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은 몇 년간 수용소에 갇혀 있어서 골프채 한번 잡아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 골프 실력이 그 전보다 월등하게 올라갔다는 거,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 예전보다 조금 더 잘 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몇 년간 연습했다는, 그게 운동이든 피아노 예술 분야든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사람처럼 그 사람이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디스펜스 박사가 말하는 피아노 실험도, 뭐 골프 실험도 프로 소형소에서 골프 상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분야든 적용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생각으로는 생각만으로 현실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믿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다는, 그렇게 믿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계속 경험한 것들이지만 또 한 번 느꼈어요. 그 반복이 중요함을. 마음속에 그리면은 그 마음속에 그린 거를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거,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로 한 거를. 두 번째는 마음대로 피아노로 쳤던 이 그룹과 결과군이 보면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의도된 연습을 계속 한다는 거, 의도된 상상을 계속 한다는 거,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예요. 디스펜스 박사가 따르면은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는 신경세포는 연결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저희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반복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라는 게 그냥 불현듯 떠올렸다가 없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의식적인 생각의 반복을 하면은 신경세포는 뉴런을 연결시키는데요. 그게 습관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 번 생각하고 말면은 신경세포는 아무런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마음대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던 이 그룹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은 여기 두 가지입니다. 이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앞으로 올라온 영상들에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더운 가운데 이제 8월의 끝자락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오죠. 그리고 더운 가운데 마지막 더위 가운데 항상 긍정적으로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